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라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그래도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저점 대비 굉장히 세게 올라왔고, 또 이제 단기 저점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이제 뭐 모든 조건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확률이 높은 단기 저점의 가능성을 높인 식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들의 어떤 투매가 상당히 좀 오전부터 흘러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예, 투매가 이제 출현하기 시점부터가 이제 저점권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오전부터 좀 전개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또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도 좀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이런 동반 강세를 좀 보이는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이제 주도 흐름, 추세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됐고, 바이오 업종, 뭐 2차 전지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론 그룹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치면서 이제 자사주 매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가격을 좀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체크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가 전환되는 게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잡아낸다면 또 이번 조정의 구간을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1%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7.8조로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고요. 코스닥은 2.7% 상승했습니다. 6.9조로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은 오늘 양시장 모두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의 어떤 모습들,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반등 또 저점에 대한 신호 중에서 상당히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나온 거예요. 예, 코스피가 이제 5일선을 돌파한 건 아니지만 코스닥은 이제 5일선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또 반전의 어떤 시그널을 확실히 좀 줬다고 보여지는데요. 상승 종목 수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630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240 종목.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이제 반등의 시그널도 굉장히 높은 건데요. 코스닥도 1300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 종목은 230 종목. 그래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급은 선물 쪽이 좀 크게 외국인들이 7,400경 정도 순매도했고, 나머지는 뭐 큰 변동은 없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한 1,50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00억, 또 2,300억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의 어떤 매도가 이제 오전부터 계속 흘러나왔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에 대한 시그널, 강력한 좀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은 47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18조 4천억으로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뭐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어떤 요소는 뭐 국채금리의 흐름인데요. 국채금리가 최근에 좀 어제 반락을 했죠. 그 부분이 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고, 이게 뭐 거의 뭐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표현해 달겠죠. 국채금리 변동에 따라서 뭐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 뭐 퐁당퐁당 개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구간이 그 추세를 상승하는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이제 고점권역에서 나타난 어떤 변동성의 국면인지 이걸 잘 이제 해석해내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추세적인 것보다는 이제 고점권역에서 나타나는 극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동성의 국면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도 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저게 추세적이라면 사실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이전 고점권역에 다다른다든지 아니면 돌파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같이 좀 전개되는 게 이제 시그널로서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은 좀 나타나지 않고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만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세적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증시도 이제 어제 플러스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추세를 이제 밑으로 꺾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니케이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 밑꼬리를 좀 크게 그리면서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뭐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상해 증시가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약했어요. 뭐 한국 증시만큼 최근에 이제 뭐 직전 저점 이렇게 다다르는 모습으로 완전히 이제 중국의 증시가 지금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약한 축에 좀 속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나온 양봉의 흐름은 그래도 좀 저점을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시키는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증시라든지 인도 증시 이런 쪽은 이제 계속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WTI도 이제 좀 떨어졌죠. 네, 이것도 이제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또 지상군 투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고심하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또 이제 프랑스 등 또 서방 세계에서도 휴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압박을 주는 부분들이 확전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가가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시에 좀 우호적인 어떤 지표들이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또 정세적인 어떤 부분에서 오늘 또 장중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사망했다는 그런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소식들이 좀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둔해지면서 약화되면서 증시에는 조금 우호적인 방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요인 중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크게 그리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개될 때 이제 반전의 시그널, 이때도 마찬가지죠. 올해 초에도 이제 이때 반전되고 나서 그 다음날 5일선을 바로 회복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는데요. 오늘 이제 양봉으로 또 만들어졌고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 저점의 가능성을 좀 높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 쪽으로는 오늘 개인의 수급이 이제 코스닥에서 오전부터 계속 흘러나오면서 3천억 정도 지금 순 매도가 나왔죠. 특히나 최근에 미수금 부분이 굉장히 커서 반대 매매 이제 부분이 컸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소화되고 이런 투매가 이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또 저점의 가능성들을 좀 높이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전의 어떤 시그널들의 확률을 좀 높이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와졌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제 반전되고 또 반등할 때 반도체 업종이 이제 그 주도권을 쥐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시장 조정 속에서도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또 이제 여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 혹은 이제 기관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좀 많이 전개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반도체 업종을 픽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뭐 실적이든 업황이든 또 이제 트렌드적인 부분이든 지금 반도체 업종에 이제 우호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을 지금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두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업종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추세를 이제 이어가는 그런 상승 추세 흐름들을 확연하게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주도권을 쥐는 업종 내에서도 이제 주도주였던 지위를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이제 주도주였던 뭐 ISC 같은 기업들도 중기 이평선 부근에선 지지력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도 중기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중기 이평선 정도의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이제 주도주로 출현하는 기업들은 5일선 내지는 21선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오늘 뭐 21선, 5일선을 한 번에 뚫어 올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신고가 위치로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또 AI 관련된 반도체 대장주
이수 페타시스도 역시나 이제 중기 이평선 121선 부근에서 저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지력 테스트들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HBM 관련된 기업으로 뭐 STI라든지 또 DIT 또 이제 주도주 성격을 확연히 보여주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계속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상반기 주도권을 쥐었던 뭐 SNS텍이라든지 이런 어떤 EUV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이제 흐름들이 시장을 좀 견인하는 그런 패턴이 뭐 확연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어제는 좀 조정받긴 했지만 21선의 어떤 지지력과 또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지금 시장 대형주 내에서도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강하다는 거는 결국 이제 HBM 또 이제 메모리 사이클의 이제 업턴 요 부분이 지금 증시 내에서도 가장 메인에 들어가는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를 보면요, 뭐 2차전지 종목들도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 바이오 쪽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상승, 그리고 셀트론이 6.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도 오늘의 이제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요. 오늘 셀트론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이제 이슈가 좀 나왔죠. 셀트론의 또 차기 이제 바이오시밀러 프롤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유효성, 안정성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우호적인 어떤 임상 결과 또 이제 제품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향후에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도 상당히 또 우호적인 어떤 영향들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 프롤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블록버스터 이제 약인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7조 5천억의 이제 매출을 기록했고 25년 이제 특허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바이오시밀러 이제 매출 확대의 어떤 기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셀트론과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 기관에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셀트론의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20만 주 넘게 순매수가 들었어요. 이게 자사주 매수죠. 그래서 지금 그룹 차원에서도 주가를 방어하고 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이상으로 이제 올리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수급을 집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급 구도가 완전히 이제 기관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의 23만 주 순매수 이 부분이 또 장기 평선 뚫고 돌파시키는 흐름으로 연결되는데요. 셀트론 그룹 3사 모두 오늘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한 시장의 어떤 견인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이오 업종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유한양행의 이제 하락이죠. 예, 사실 임상 결과가 나쁜 건 아닌데 두 가지 포인트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기관들이 이제 대량으로 매도했지만 또 외국인들은 이제 공매도 쇼커버 성격으로 이제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한 부분을 보였는데요. 한국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셀론 성격의 흐름이 이제 뭐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대했던 레이저티닙 단독 MPFS가 타그리스도 단독 대비해서 높은 수준 절대치 개선이 나왔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레이저티닙 단독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일 임상에서 두 개 단독이 시험된 최초의 사례, 이제 같은 환경하에서 이제 임상된 거에서는 이제 우위를 나타낸 이제 최초의 사례로서 레이저티닙의 이제 입지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안정성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 이걸 이제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디스커션도 나왔듯이 그 OS 값이 더 추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 이제 생존율이 이제 높은 수준이 나오는 게 좀 필요해질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제 지표를 좀 보면
마리포사 중간 OS 데이터를 보면 병용 임상이 이제 그 타그레소 단독 대비해서 이제 높은 수준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도 이제 우호적일 것이다,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그리스와 이제 화학 항암제 병용 임상의 OS 데이터는 저번에도 한번 체크해드렸지만 타그리스 단독 대비 화학 병용을 했는데 OS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대비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낼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포사 임상하고 이제 플라우라 2 임상 디자인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리포사 임상 디스커션 세션에서 이제 이 교수가 플라우라 2 마리포사 임상 디자인 차이에 따라 PFS 값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마리포사에서는 뇌전이 진단위에서 모든 임상 참여자에게 이 MRI를 8주 간격으로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플라우라 2에서는 뇌전이 확인된 환자에게서 임상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MRI를 촬영했고 마리포사가 이제 당연히 촬영 횟수가 빈번하다 보니까 뭐 짧은 간격으로 계속 질병의 진행을 빠르게 확인하면서 이 주평가 지표인 PFS의 절대값이 다소 짧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임상 환경하였다면 PFS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의견을 제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위에 있는 임상 결과를 냈지만 어쨌든 뭐 이벤트 성격으로 좀 셀론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전개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 보죠. 합병은 가결됐으나 아직 남아 있는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제 국민연금 부분을 좀 짚어주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7.4% 지분을 갖고 있고 셀트론에 1.5조 규모예요. 이게 주매청 어떤 청구가 들어오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어쨌든 기권을 했죠. 그래서 주가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할지 말지를 이제 판별할 텐데요. 과거를 보더라도 그 주매청 가격과 이제 현재가가 이제 괴리가 이제 짧아질수록 이제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제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최대한 방어하고 이제 끌어올리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좀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의지는 굉장히 강하죠. 어제도 공시 내용 체크드렸지만 단기 차입금 1조 이제 기업원 증액하는 공시를 내면서 이제 합병에 대한 준비금을 모두 마련했다. 주주와 회사의 합병 의지가 확인된 만큼 주매청 행사가 한도를 소폭 초과하더라도 합병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합병 기대 효과, 또 합병의 단기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으로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이 진펜트라 미국 매출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될 전망이며 단기 주가는 3분기 실적에 달렸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셀트론의 3분기 호실적 전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의견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주매청 가격 이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이 괜찮은 흐름들 반등의 이제 뚜렷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 업종도 뭐 LG 엔솔, 삼성 SDI 지금 반등을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도 이제 우호적인 어떤 영향들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죠. 외국인 기관의 뭐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약간 투매 성격 흐름들이 좀 전개된 게 특징적이었다. 코스피 쪽에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네이버도 이제 오늘 반등 좀 세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요즘 카카오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이제 주가 조작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또 이제 반도체 이제 주도주 성격의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오늘 바이오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 2차 전지, 뭐 HBSP 이제 반도체, 두산 테스나 최근에 이제 굉장히 흐름이 좋죠.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이 소식이 이제 뭐 사실로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된 것 같고요. 지금 전쟁 사태가 이제 정세적인 어떤 불안정성,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유가라든지 이런 불안정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세 변경이 좀 필요하죠. 이스라엘 사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런 것들이 좀 봉합되고 좀 가라앉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 내용도 좀 우호적인 부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장 그래도 이제 우호적으로 단기 저점 가능성을 높인 부분이 출현했고, 또 이제 개인 투자들의 어떤 투매가 조금 많이 나왔죠. 예, 그런 것들도 저점 신호로서 시그널로서 이제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주도 추세,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 주도 업종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었는데, 오늘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강세 흐름은 굉장히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세게 올라온 것들보다는 좀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연속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예, 그래서 그런 게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이제 저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어떤 업종 종목들을 좀 우리가 매수해야 될지 계속 전략 이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도체 또 이제 국채금리의 어떤 고정권역의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은 또 바이오 업종도 우호적인 어떤 시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참 오전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좀 연말에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대외적인 정세나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부진한,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기회들을 또 이제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방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